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숫자를 주목해주세요. 8,600만. 무려 8,600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암과 만성대사 질환, 그리고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고통받는 환자들의 숫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초당 수천 번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상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할 확률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몸에 좋은 토마토를 푹 끓여서 수프로 먹으면 암도 예방되고 젊어지겠지?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지금 토마토 수프를 끓여 드시고 계신다면 결론부터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질문과 식단 방식 자체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1차원적인 접근입니다. 왜냐고요? 단순히 토마토를 끓여 먹는 행위 자체는 우리 몸의 정밀한 생화학적 대사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민간요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카더라 통신과 방송에서 말하는 노이즈 뒤에 숨은 진짜 의학적 메커니즘을 모른 채 토마토 수프만 들이켜면 오히려 단백질 결핍으로 근육이 녹아내리고 특정 영양소 흡수율은 바닥을 치며 심지어 혈당 대사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체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학과 인체 메커니즘을 쉽게 알려드리는 동네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핵심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토마토 속 기적의 항암 성분인 리코펜을 그냥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낭비와 이를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지용성 흡수 엔진의 구조적 비밀. 두 번째, 토마토 수프만 먹었을 때 발생하는 세포 소모 증가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결합해야 하는 단백질 지방, 최적의 거시 영양소 매칭 전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포의 만성 염증을 차단하고 노화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글로벌 의학. 저널 기반의 하루 권장량 및 실전 섭취 가이드라인까지 전부 다 뜯어내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흔하게 돌아다니는 뻔한 건강 상식에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그리고 여러분의 세포 나이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채널 고정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보세요. 주제 1. 리코펜의 구조적 비밀과 지용성 흡수 엔진의 역발상.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안되고 반드시 구조적 엔진을 바꿔서 섭취해야 할까요? 대중들은 흔히 채소는 신선하게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전형적인 노이즈입니다. 토마토의 핵심 항암 성분인 리코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인 더 랜셋과 하버드 의대 영양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규모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리코펜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전립선암, 유방암, 소화기계 암의 발병률을 최대 35% 이상 감소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 베타카로틴의 2배 이상이죠. 하지만 하버드 연구진이 던진 압도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생토마토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리코펜의 비율은 고작 4%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비싼 토마토를 수십 통 먹어봐야 96%는 장을 통과해 그대로 배설된다는 뜻입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인 셈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인체의 구조와 세포벽 메커니즘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식물성 세포는 인간의 세포와 달리 견고한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으로 씹어먹으면 세포막 내부에 갇혀있는 리코펜을 인체가 흡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자연상태의 리코펜은 트랜스 구조라는 아주 단단하고 긴 선형사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장벽의 미세혈관을 통과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판을 바꾸는 구조적 기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열과 지방입니다. 토마토에 열을 가해 수프로 끓이는 순간 단단하던 식물성 세포벽이 열에 의해 파괴되면서 갇혀있던 리코펜이 외부로 쏟아져 나옵니다. 동시에 분자 구조가 선형의 트랜스 구조에서 인간의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구분 형태의 시스 구조로 완벽하게 변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됩니다. 리코펜은 대표적인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에만 녹는다는 뜻이죠. 아무리 열을 가해 구조를 바꿔놓아도 기름이라는 운반체가 없으면 우리 소화기관의 림프관과 혈액 속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철 플랫폼 비유를 들어볼게요. 출근 시간 역 안에 승객들이 가득 차서 플랫폼이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역 문이 열렸는데도 정작 열차가 들어오지 않으면 승객들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플랫폼에 갇혀있다가 결국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차가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승객들이 차례대로 탑승해 목적지인 우리 몸 구석구석에 세포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토마토 수프를 끓일 때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같은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을 소량 첨가해야 합니다.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리브오일을 단 5g만 추가해도 리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400%에서 최대 1000%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것과 비교하면 세포가 받아들이는 항암 물질의 양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주제 2. 거시 영양소 매칭 전략과 세포 소모증 예방.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만 드시는 것은
이건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세포 소모증의 지름길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대사질환센터와 세계보건기구 WHO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분석해보면 인간의 신체가 정상적인 면역체계와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로 하는 것이 영양소의 비율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최고의 미량 영양소 공급원이지만 안타깝게도 인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대사 에너지를 유지하는 필수 지방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만약 아침 식사로 토마토 수프만 단독으로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즉각 영양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는 새로운 단백질과 지방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토마토 수프뿐이라면 몸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의 심장근육, 골격근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즉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을 처분하느라 내 근육이 녹아내리는 근손실과 대사율 저하라는 최악의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면역력과 백혈구 활성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와 항체는 100%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이 아무리 훌륭해도 항체를 만들 원료인 단백질이 없으면 면역 시스템의 판 자체가 깨집니다. 이것은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성벽과 정의 수비대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수프의 항산화 성분은 성벽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훌륭한 시멘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아무리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들 정작 성벽 위에서 적과 싸울 정의 수비대가 굶어서 쓰러지거나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면 적군이 이 성벽을 넘어올 때 성문은 허무하게 열리고 맙니다. 시멘트만 바르고 있을 게 아니라 수비대에게 고기와 무기를 쥐어주어야 성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영양소 매칭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토마토 수프를 드실 때는 반드시 콩, 두부, 닭가슴살 혹은 달걀을 함께 곁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수프에 두부를 으깨어 넣거나 수프가 끓을 때 달걀을 풀어 넣는 방식 혹은 닭가슴살 슬라이스를 고명으로 얹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을 결합하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튀는 것을 막아 혈당 평탄화를 유도하고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하여 점심의 폭식을 막아주는 호르몬 밸런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주제 3만성 염증 차단과 노화시계를 되돌리는 의학적 섭취 공식.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토마토 수프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의 만성 염증을 차단하고 세포의 노화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철저한 섭취 공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대규모 역학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리코펜이 인체 내에서 유의미한 항암 및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유효 혈중 농도를 달성하려면 하루 최소 15mg에서 30mg의 리코펜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인 방울토마토나 완숙토마토로 환산하면 매일 중간 크기 완숙 토마토 2개에서 3개 혹은 방울토마토 15알에서 20알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대중들은 대개 주말에 한 번 토마토를 많이 먹거나 생각날 때만 가끔 수프를 끓여 먹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우리 혈액 속의 리코펜 농도는 일정 시간 대사가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려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정량 대사 법칙을 따라야만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관 및 혈류 매크로 시스템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단순한 피부 주름이나 흰머리로 생각하시는데 의학계에서 정의하는 노화의 본질은 혈관의 노화입니다. 혈압이 수도 간의 압력이라면 혈액순환은 그 안을 흐르는 물의 맑은 정도와 찌꺼기 유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에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쌓이고 이 찌꺼기들이 수도관을 막아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을 유발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바로 이 수도관 안을 흐르는 물 속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맑게 유지하고 혈관 벽의 탄력성을 보존하여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만드는 매크로 엔진인 것이죠. SCI급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누트리션에 게재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4주간 매일 열처리된 토마토 가공품을 일정량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무려 25% 감소했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혈류 속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즉 매일 아침 지속적인 토마토 수프 섭취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 내 몸 안의 혈관 청소부를 매일 정기 고용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3단계 실전 체크포인트 및 시나리오. 자, 이제 분석을 끝냈으니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식탁에서 혹은 건강검진표를 보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전 시나리오와 수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하세요. 첫째, 리코펜 목표 수치 설정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르실 때는 푸르스름한 토마토가 아니라 반드시 새빨갛게 완숙된 토마토를 고르셔야 합니다. 붉은빛이 강할수록 리코펜 함량이 최대 4배 이상 높습니다. 하루 기준 완숙 토마토 2개약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둘째, 조리법 가이드라인입니다. 토마토 2개를 깨끗이 씻어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간 데쳐 껍질을 벗겨냅니다.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하고자 한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이후 냄비에 토마토를 으깨어 넣고 여기에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팝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첨가한 뒤 약불에서 최소 10분 이상 뭉근하게 끓여 수프 형태로 만듭니다. 셋째, 필수 거시 영양소 추가 공식입니다. 수프가 완성되기 3분 전 영양 균형을 위해 다음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결합하세요. 옵션 A, 달걀 1개에서 2개를 풀어서 함께 끓인다. 단백질 12g 필수 지방 확보. 옵션 B, 시판 중인 닭가슴살 100g을 찢어서 함께 넣고 끓인다. 단백질 23g 최적 확보. 옵션 C, 식물성 단백질을 원하신다면 두부밥 모약 150g을 으깨어 섞는다. 단백질 10g 확보자. 리스크 요인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토마토 수프가 아무리 기적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첫째, 여러분이 만약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자체적으로 산성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에 공복에 뜨거운 토마토 수프를 다량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식도 점막을 손상시키고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위장관 상태를 체크하시고 만약 속쓰림이 발생한다면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이나 후에 드시는 것으로 타이밍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둘째, 만성신장 질환 콩팥병 환자분들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정상인은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 배설 능력이 저하된 환자가 토마토 수프를 매일 마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맥을 유발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므로 신장 질환자분들은 반드시 추치와 상해 후 제한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이걸 먹고 암을 고쳤다더라, 연예인 누가 이걸 먹고 젊어졌다더라 하는 일시적인 피로감이나 공포감, 마케팅 때문에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대사 시스템과 현재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우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건강은 유행이 아니라 과학이고 단기적인 증상 완화가 아니라 내 몸 안의 근본적인 대사 구조를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토마토 수프라는 아주 훌륭한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메커니즘을 적용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세포를 방어해내시길 바랍니다. 저지킴이가 매일 밤새워서 전 세계의 방대한 글로벌 의학 데이터를 검증하고 논문을 분석하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내 몸 상태가 지금 이런데 토마토 수프를 이렇게 먹어도 될까? 혹은 이 조리법은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 끝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최신의학, 데이터와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정밀하게 풀어주는 채널, 아무나 안 풀어준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죠?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만큼은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지 않고 남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진짜 건강관리 상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고 싶다면 지금 구독이랑 알림 설정 딱 켜두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다음 주에 올라올 더 날카로운 의학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긴다 생각하고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건강지킴이만 믿고 딱 따라오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네 건강지킴이였습니다.